자,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결국에 발표됐습니다. 일단 국가별로 상호 관세가 다 다르게 적용이 됐습니다. 모든 상대국에 10% 기본 관세를 깔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건데 이게 10%에 더 추가로 받는 거냐 아니면 10% 넘는 국가는 그것만 적용되는 거냐, 트럼프가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서 논란이 조금 있긴 했는데 일단 아무튼 10% 기본에 가중치를 둔다는 걸로 결론이 나긴 했습니다. 최소 10%에서 49%까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25%, 일본은 24%, 유럽은 20%, 대만은 32%, 인도는 26%, 베트남은 46% 이렇게 나왔어요. 발표 전에 블룸버그 같은 곳에서 분석했던 것들보다 결과가 훨씬 더 강하게 나왔다는 점, 이런 점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일단 트럼프는 백악관 전환은 열려 있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아직 명확하게 협상의 여지를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에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발표가 뉴욕 증시가 마감된 뒤에 나와서 일단 뉴욕 3대 증시는 정규장에서 모두 반등하긴 했는데요.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전반적으로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을 더 부유하게 하는 해방의 날이 될 것이다. 핵심 문제는 그래서 정말 트럼프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악관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관세를 매기게 되면 생산시설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관세를 통한 세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딱 백악관만의 입장이고요. 시장도 전문가도 전혀 동감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는 있겠지만은 애초에 전체 세수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요. 세수가 일부 늘어난다고 해도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게 되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나빠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자리 측면에서는 자동차 관세의 영향으로 오히려 미국 내 일자리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와요. 관세 때문에 미국에 투자시설을 세운다고 해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요. 미국 내의 노동자 임금이 워낙 비싸서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최대한 자동화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무역 상대국들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요. EU 같은 곳에서는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들이 거론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세계의 경제 성장세가 꺾이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관세 발표를 하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트럼프의 정책에 시장이 흔들리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일간 변동폭까지 상당히 커진 상황이잖아요. 다만 미국은 제도적으로 봤을 때 4년 대통령 임기 동안에 중간 선거를 반드시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고려한다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렇게까지 길어질 수는 없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당장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되 트럼프 정책의 부작용이 본격화되는 시점, 또 중간 선거와 맞물린 시점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